자, 이제 키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그 재산보험의 마지막인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간호하는 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해서 LTC 케어 보험이라고 합니다. LTC 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먼저 민영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장기보험이 먼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공적 장기 간병보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적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2008년, 민영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적용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보험업법이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을 해서 차등적으로 요양급여,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5세 이상, 65세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령 얘기할 때는 65세니까 뭐 60세나 55세 이런 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만약에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병,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매겨서 그 요양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민영 장기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액 보험으로만 팝니다. 정액 보상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고,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고 종신이에요. 보험 기간은 종신이고, 그 다음에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해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간병 대상자가 사망하면 종료. 우리가 사망이나 간병연금을 수령하면 이제 계약이 소멸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률 변동제도, 고정제도가 아니라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것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인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금융위원회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좋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병의 어떤 그런 그 보험회사 기준, 우리가 공적적인 부분은 그 장애 등급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기준으로 볼 때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 여기 점수가 중요합니다. 3점. 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에 걸린 장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병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동하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식사나 화장실, 목욕, 옷 입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일상생활 장애센터에 대해서는 정의 문제도 좀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여러 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간병보험이나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부여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장애센터 같은 경우에는 90일, 중증 치매 보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2년 이내에 면책기간을 둬서 그 기간 안에 간병이 발생하면, 간병 그 보험금이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간병보험에서도, 보장에서도 면책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에 면책을 해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 의사의 처방에 의한 거는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데,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그런 인지기능의 장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보험업법이 아니고요. 자, 민영장기보험은, 우리나라 민영장기보험은 원래 실손이나 간병보험은 실손이나 정액이 둘 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민영장기 간병보험은 실손 보상 형태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정액 보상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민영장기보험
간병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몇 세 이후라고 했습니까? 30세 이후에 보험기간은 종신인 거죠. 우리나라는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키포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